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년 6월 11일 주식은 왜 올랐을까? 라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. 그 중에 좀 많은 종목들이 올랐지만 LG 헬로비전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좀 더 많은 종목을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LG 헬로비전이 공부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분석도 하고 공부하느라고, 그래서 오늘은 LG 헬로비전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가 급등 개요고요. LG 헬로비전이 전일 대비 1820원 오른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급등 사유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 번째로는 디즈니 플러스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LG U 플러스와 합병 이슈가 있을 겁니다. LG U 플러스는 LG 헬로비전과 최대 주주고요. 이 중요도로 따지면 LG U 플러스와 합병이 별 3개로 좀 더 이 상한가에 영향을 많이 줬다,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슈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. 디즈니 플러스는 그 OTT 업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디즈니 플러스는 하반기 때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거는 기사인데, 이 기사를 보면 뭐 통신업계가 될 수도 있고 증권업계가 될 수 있겠죠. 이 업계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국내 유치전에서 LG U 플러스가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분위기는 지금 LG U 플러스고요. KT하고 LG U 플러스랑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, 이런 게 과거에는 좀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LG U 플러스가 지금 계속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오늘 기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기사가 아니라 6월 6일 기사네요. 20대 1000명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20대 10명 중 6명은 디즈니 플러스 구독할 의지가 있다,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. 이 기사는 1102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응답자 중 64%가량이 구독할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. 좀 많이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좀 잘라서 왔는데, 읽다 보면 디즈니에 대한 컨텐츠가 좀 마음에 들어서 이게 구독할 것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? 그런데 이 LG 헬로비전이 왜 수혜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, 우선 LG 헬로비전은 케이블 TV하고 인터넷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G U 플러스가 최대 주주고요. 이거는 2019년도 2월 13일 날 CJ ENM으로부터 LG U 플러스가 약 8천억을 주고 LG 헬로비전을 산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LG 헬로비전은 통신사가 있으니 결합 상품으로 뭐 인터넷 같은 것도 같이 팔게 되었고요. 그리고 LG U 플러스가 넷플릭스가 있으니 LG 넷플릭스 등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주인 LG U 플러스가 디즈니 플러스를 유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. 이는 디즈니 플러스로 인한 가입자 수 증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기사를 봐주시면 2018년도 LG U 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제휴 2년 만에 인터넷 TV 가입자 수가 20% 증가하는 효과를 누린 바 있다,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. 향후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에 LG 플러스가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IPTV뿐만 아니라 이 자회사 LG 헬로비전의 자회사
자회사인 LG 헬로비전의 케이블 TV에도 디즈니 플러스가 실릴 수 있다.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. 라는 이유로 지금 LG 헬로비전이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 합병, 그러니까 제가 별표 3개를 친 합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. 일단 LG U+ 합병이라는 제목이고요. 그리고 LG U+는 6월 8일 3일 전이죠. 3일 전에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규모는 약 1,000억 원 규모이고요. 이는 목적을 보면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과연 그럴까요? 과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과거 LG 헬로비전을 LG U+가 매입을 할 때 거론이 됐었고요. 그리고 향후에도 거론이 몇 번 더 됐습니다. 이는 LG U+가 자사주를 매입 후 이 자사주로 LG 헬로비전과 주식 교환을 통해 합병을 할 것이다.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이 합병, LG 헬로비전과 합병을 위해 매입을 하는 게 아닌가, 지금 그렇게들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LG U+하고 LG 헬로비전이 본격적으로 시너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LG U+는 IPTV를 하고 있고 LG 헬로비전은 케이블 TV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각각 따로 놔둘 필요는 없고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좀 더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. 그런데 좀 더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 어제까지죠. 6월 10일까지 LG U+하고 LG 헬로비전의 합병 비율은 헬로비전 주주들에게 불리했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일단 시가총액을 나타냈습니다. 6월 10일 LG U+와 LG 헬로비전의 시가총액이고요. 합병 비율을 시가총액대로 계산을 해보면 1대 14.6이 나옵니다. 즉 LG 합병이 돼가지고 LG 헬로비전이 없어지고 LG U+에 흡수가 된다면 그러면 LG 헬로비전 주주들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 대가를 LG 헬로비전 주식 15주를 LG U+에게 줘야지 LG U+ 한 주를 받는다는 겁니다. 그렇지만 오늘 같이 주가가 올라가면 LG 헬로비전의 주주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. 왜냐? 이것도 똑같이 봅시다. 시가총액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나눠주면 LG U+ 한 주당 LG 헬로비전의 주식을 11주만 주면 되는 결론이 나와요. 이게 그 이론적이지만 원래는 14주를 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12주만 주면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과거까지, 그러니까 어제까지 LG가 합병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헬로비전 주주들에게 너무 불리했다 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고요. 그렇지만 이거는 뭐 주가에 대한 거고요. 이거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. 그 가치가 그거니까요. 떨어져가지고. 하지만 더 문제가 있습니다. 더 문제가 뭐냐면 소규모 합병 이슈입니다. 이게 상법을 갖고 온 거고요. 상법 522조를 보면 회사가 원래 합병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. 즉 LG 헬로비전의 주주들에게 저희가 합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규모 합병이 되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허락을 받는 게 아닌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이 됩니다. 즉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임원,
그러니까 이사들이죠. 이사들이 승인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이게 조금 저희 같은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저희 주주의 권리, 그러니까 소규모 주주의 권리를 박탈한 법이 되는 거니까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. 이 소규모 합병을 하면 합병 반대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보유가 안 됩니다. 즉, 소규모 합병이 되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면 내가 반대를 하니 LG U+ 너희가 내 주식을 사라 라고 하는 권리를 원래 주게 돼 있거든요. 하지만 이 소규모 합병으로 가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없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를 또 무시하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소규모 합병 상법에서 좀 이렇게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환경경제용어사전에서 가져온 거고요. 이 소규모 합병이 되려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신주 총수가 합병회사 총 발행 주식의 10% 이하일 때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즉, 이 총 발행 주식수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이해하시면 돼요. 그렇다면 봅시다. 제가 LG 헬로비전의 주주예요. 주주고 이거 소규모 합병이 되면 제가 갖고 있는 LG 헬로비전의 적정 가치,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아까 전에 이렇게 한 거는 이론적인 거고, 회사에서 또 다른 방법, 더 복잡한 방법으로 이거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합병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저희 같은 주주들은 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합병을 막기 위해서는 이 시가총액의 10% 이상이 돼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는 11%입니다. 그렇다면 봅시다. 저희 같은 주주들은 이 소규모 합병을 막기 위해서 LG U+의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10% 이하를 벗어나든지, 아니면 LG 헬로비전의 주가를 높여 가지고 10% 이하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현재 LG U+ 시총하고 LG 헬로비전의 시총을 나눠주면 6,111억 원 나누기 6조 8,300억이 되겠죠. 그러면 현재는 8.94%가 나옵니다. 그렇다면 10% 이하이니 소규모 합병이 가능한 거죠. 그런데 만약에 봅시다. 만약에 LG 헬로비전의 주가가 7,000원으로 올랐습니다. 1,000원으로 올랐다. 그러면 7,000 나누기 LG U+ 6조 8,330억이 되죠. 그렇다면 이 비율은 11%로 올라갑니다. 그렇다면 소규모 합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사주가 나온 뒤에 LG 헬로비전의 주주들, 그리고 2대 주주가 참고로 SK텔레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기관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, 즉 LG 헬로비전의 주주들이 이 소규모 합병을 막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합병을 막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611억 원보다는 올라가야 된다. 그러면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거는 즉 주가 상승이다.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요. 그렇다면 지금 10%가 증가되면 되니 약 7천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. 근데 좀 모릅니다. 왜 모르냐? 좀 안전 핀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.
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11%가 아니라 뭐 15%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안전하죠. 안전하니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렇게 LG 헬로비전이 올라간 이유가 디즈니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지역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슈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이 컸던 거는 이 소규모 합병을 막기 위해 LG 헬로비전의 주주들이 뭉쳐서 올렸다 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여기까지 제가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이고요. 이게 좀 개인적인 그 공부 기간도 길지도 않았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지만,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. 과거에도 이런 이슈로 1월달인가요? 1월달에도 이 합병 이슈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G 헬로비전의 시가총액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와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제 포트폴리오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이겼습니다. 이겨가지고 지금 살짝 비트하고 있는데, 이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번 연도,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좀 잘 방어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